2년간 하면서 한 3,000개의 사업장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총무리 홈페이지에 신규 물질 만들어진 장소부터 표시된 게 이미지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개 제품이 안 돼, 아직까지. 근데 그런 움직임은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법제화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존 화학물질,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기존 화학물질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1991년 2월 2일 전과 후로 나눠서 기존 화학물질로 정하고 있어요. 자, 조례 셋인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왕 하는 거, 그죠? 아쉽잖아요. 최대한 빨리 10분 내에. 자, 이래서 이게 조례 내용 보면 이제 서산시가 뭡니까? 빨간색 안 보이네. 그 위원회라고 하는 거에 민간 노동 전문가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서산, 그죠? 민간 노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해관리계획서도 고지하게 돼 있고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돼 있어요. 120톤 미만 사업장에 대한 조사권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만들어진 화성시 조례에는 여러분들 같은 화학물질 감시단 운영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라라고 하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운동할 때 이거 넣으면 돼요. 딴 데도 만들어졌으니 이제 서산시도 넣어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자체의 감시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14개 단체고요. 전체 7개 관생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기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이게 뭐냐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게 뭐냐면 재난안전관리법이에요. 재난안전관리법이 이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난 나면 무슨 단계 TV 뉴스에서 보셨죠? 그거에 이 단계에 맞게 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관계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실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화학사고는 사고 발생 1단계, 초동조치, 현장 대응, 사후관리 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이 다 이 시스템으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런 단계에 우리 노동자 주민이 어떻게 관여해서 또는 어떻게 참여해서 할 것인가는 들어가 있다고 없어.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게 이제 경기도 사례인데, 화학사고 대응체계, 화학사고 나면 화학물질 안전원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받고 각 소방, 경찰, 군부대까지 이쪽은 환경부, 지방환경청, 그 다음에 지자체까지 할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기 할 일들을 매뉴얼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고 있느냐? 여기가 서산화학방재센터인가요? 그죠? 화학방재센터가 쉽게 얘기하면은 각계 부처들이 책상을 두세 개씩 갖고 와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야, 노동부 와라, 소방부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하나에다가 다 오라 그런 거야. 왜냐면 사고는 계속 나고 계속 두들겨 맞으니까 환경부가 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야, 사고 나서 출동했는데 주의체계가 없어. 네? 부처마다 다 그냥 우왕좌왕. 야, 부처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미국을 알아봤더니 초기 책임은 누가 져요? 누가 질 것 같아요? 누가 져야 될 것 같아요? 초기 지휘 체계. 그렇죠. 소방관이 져야 돼요. 다른 지방은 다 소방청이 합니다. 소방관이. 소방대장이. 초기. 상식적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경부나 화학물질 안전이 뭐 2단계, 3단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막 요구를 하니까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부처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단일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왜냐면 지금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왜냐면 한 2, 3년 전에 자기들도 이게 안 되니까 다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무슨 법적인 뭐 지휘 체계나 아니면 권고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지휘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서로 사고 났을 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회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 그 화학방재센터 실태조사와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해서 별도로 만나서 토론을 한 적도 있어요. 간담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서산방재센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감시활동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례 여수 같은 경우 이런 학교를 하고 실천활동으로
그 지역 방재센터를 방문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걔네들이라 표현은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막 썰을 풀면 다 이해는 못하지. 하지만 그렇게 방문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방재센터 한번 방문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후 후속 사업. 네. 그럼 걔는 막 준비해, 그 사람들 막 준비할 거야 막. 아니 그 준비는 맞을 준비. 맞을 준비 막 음료수, 과자 뭐 이런 거. 저 공무원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이 사업하면서 공무원분들이랑 다 논의해서 조례 만든 거예요. 저 47개를 다 한 건 아니지만 한 반 정도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공무원들 간담회하고 설득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또 일 될까 봐, 또 자기한테 일 떨어질까 봐. 네? 다 좋은 뜻인데요. 맞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뭐 바꿔주시든가요, 뭐 인력을 채워주시든가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요거는 사업장 관계자 행동요령, 대응용 활동 지침, 정보 매뉴얼이에요. 읽어보시면 그냥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활동 지침, 지자체 주민 대피 지침, 요것도 지침이 돼 있어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범위 결정하는 거예요. 범위 결정. 네? 문자를 날릴 건데 다 대피냐, 아니면 뭐 문을 다 닫고 집에 있으라고 할 거냐, 막 이런 거거든. 그건 화물질 안전원 환경부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또 관련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주민 대피 통보와 시행 도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된 메뉴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주민 행동요령 크게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주민 대피 요령이에요. 금지구 해라, 뭐, 네? 무거우니 뭐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감시단 행동요령이 아니지. 그죠? 이건 그냥 주민 대피 요령이고. 그래서 화물점과 안전 지역사회를 만드는 구성요소가 이렇게 기업, 시민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인데 각각의 할 일이 이렇게 있다. 요거를 잘 그릇에 담아서 운영을 하려면 그 그릇을 잘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지금으로서는 화물주관리위원회밖에 없어. 근데 좀 답답한 얘기지만 그건 이후에 화물주관리위원회를 잘 굴려야 된다는 거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가 제기하는 공무원들, 지방 정부가 제기하는 대응 과정의 어려움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15년도에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운동 할 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역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들 만났을 때 활동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권한이 없어져가지고 공유물산 터지고 나다음에 다 가져갔어. 잘 관리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뻥을 치는 거지. 왜 없어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어. 물론 권리, 권한, 현장 출입 관련된 게 합법적으로 오가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예방을 위한 취급업체 점검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환경부도 하고 있어요. 환경부도. 환경부에서 이 소스를 해서 만든 건데 환경부도 그런 제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배출량 저감계획 통과되고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자체가 지역 배출책 뿌려서 사업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핑계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전력 인력의 전담 인력의 확보. 처음 말씀드렸죠? 없다고? 근데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없어. 수질, 대기하는 공무원이 하나 사고 나고 사회적으로 여론화 되니까 옆에다가 가로치고 화학 사고 이렇게 써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수두룩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주와 수원시가 그나마 팀이 만들어졌어요. 군산도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몇 군데가 이제 담당 공무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서산은 어떨까요? 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부족. 이 정보의 부족은 담당자 있는 거 없는 거하고 구분되면 돼요. 담당자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고시청에서 막 그래갖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자기한테 전담 시간만 되잖아요. 그 수원시가 그 사례예요. 수원시 담당자, 그것도 담당자가 0.5명이에요. 0.5명. 그러니까 반만 일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소스 준 거 가지고. 120톤 이하 사업장 관리 목록도 그 사람이 만들고. 네?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 두 개의 모델이 청주시와 수원시야. 청주시는 기획재정실. 쉽게 말하면 재난안전관리법상에 뭔가를 하는 사람 그 위주로 만든 거. 수원시는 수질, 대기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주로 만든 거예요. 두 가지 모형으로 전담팀을 만든 거지. 맨 마지막에 화학안전팀이잖아요. 그죠? 환경안전팀. 이렇게 만들어서 담당, 그것도 수원은 0.5명, 청주시는 1명까지. 1명. 네. 오로지 그냥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청주시 비상 대응 매뉴얼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상황 보고 접수부터. 그래서 일일이 전화번호 사고 단계별 세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치 내용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는 나와가지고 실제 민방위 훈련하듯이 관계기관 해가지고 합동훈련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충주도. 이제 그걸 하면서 이 문서상에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제대로 효과적으로 구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보완이 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이렇게 문건까지 여기 돼 있죠? 침착하게 무슨 지역으로 대피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문건 뭐라고 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전한 자, 이렇게 지도로도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수원시 사례, 아까 수질 뭐 이런 거 통합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0.5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지자체 그 순서에 맞는 체계들을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관련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게 책임감이에요. 책임을 지어주는 거지. 수원은 이런 식으로 위험시설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향범위도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향범위 따진 장애영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는 거야. 사업주에서 못해. 그래서 장애영 평가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3명만 있으면 업체를 내줘. 다 해야 되니까. 법이 빨리 생겼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정부도 준비를 잘 못했어. 그러니까 장애영 평가 기간도 한 예를 들면 기관도 막 내주고요. 당시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운송 경로도 여기 서산이 그렇죠. 운송 경로상에서 막 도로에서 막 화학물질 사고 중이에요. 아까 이제 끝판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의 주요 원인이 통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통계 1등이 볼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정답 이해가 되는데 그죠? 제가 이게 지금 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어지지가 않네. 원래 거기 딱 물어보면 운송이 답이 돼야 되겠죠. 1위는 설비야. 노후 설비. 자, 석유화공단 제일 오래된 울산 50년, 여수 40년, 여기도 30년. 노후 설비 빨리빨리 개선해주면 되는데, 교체해주면 되는데 그 주기가 있는데 그걸 교체를 안 해. 교체를 해줘도 10만 원 쓰고 5만 원. 그러니까 빨리 또 3만 원. 관리를 잘해도 상관없어요. 돈 때문에. 1위. 운송은 3위. 한 20% 정도 됩니다. 노후 설비가 4에서 50%. 그러니까 운송도 굉장히 많아요. 저것도 잘 따라야 되는데 저게 제대로 돼 있겠냐는 거지. 저희가 사고가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는데 화학물질 땡크로리 사고가 20%나 되잖아요. 기존에 사고가 많았어. 성명서 내고 막 요구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누구랑? 그쪽 땡크로리 지입차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거야.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명서에 썼어요. 제목으로. 우리는 도로 위에 시한폭탄을 이고 달린다.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그게. 그 개선이 되고 있냐 없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몇 번 간담회 하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수원시가 뭘 따졌냐?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그 운송 경로를 다 따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매뉴얼화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 있는 방지 장비도 다 볼 수 있게. 사업장별 공명과 담당자 연락처도 다.
이게 소방서에 다 전달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국민불산 얘기했을 때, 네? 이거 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서산에 돼야 돼, 말아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 수원시는 구에 비상대응 주민소통용, 주민한테 보고하는 비상대응 계획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다 되는데 일반 여러분들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요 원인 중에 운석 말고 1등이 노후설비라고 그랬잖아요. 3호는 계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역별 건설기사가 이런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뭐 감시당 교육, 대중강사 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세요? 이거 화학물질 관리법 이행 감시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출 저감 그 활동이고 또 하나가 산업단지 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캠페인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라.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 설비를 기업의 자산이라고 해서 기업한테만 다 맡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드니까 설비를 빨리빨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량, 도로 이런 거 특별하게 관리하라고 해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공시설물보다 더 위험한 산업단지도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 관리 감독하고 돈 없는 기업, 조그만 기업한테는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법을 만들어라고 하는 특별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찾아봤더니 조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팀이 있네? 아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 열심히 투쟁하셔가지고 결과가 이거예요. 시장 이름이 뭐죠? 네. 그 기자회견 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준비하면서 혹시 했을까? 했으면? 했어 하기는. 그래서 시민생활국 이게 세 개국이 있는데 시민생활국이 한 8개, 9개 있고 그 중에 환경생태과에 화학사고 대응 TF팀이라고 해서 3명이나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네? 팀장이 있고 팀원이 2명, 3명이나.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하는 일을 대산, 공단, 사고 대응인가 뭐 환경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고일 하나야. 그리고 심지어 서산화학관리센터에서 한 명이 파견돼. 그 사람이 이분이 우리 교육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4명이 돼 있어요. 그 4명이 4명이 뭐 하시는지 모르지. 그죠? 모르잖아요 지금. 사무소 2층에서요 사무실 하나 내주고 그 사무소에서 이번에 그 하나 유중이 사고로 피해 보시고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접수받는 게 도와주고 있어요. 발간에 오고 계시죠? 이 사람들, 이분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5명과 1명이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런 데는 누구예요? 그 할 일을 던져줘야 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분들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진짜 마지막이야. 이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아까 민간과 노동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위원회가 있어. 근데 잘 안 굴러가. 그리고 조례에 연 2회인가요? 1회인가요? 연 2회? 연 2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나 우리가? 1회인가요? 다른 데도 연 1회, 2회이지만 요구를 하면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요구를 하면서 그 회의를 수원 같은 경우는 분기별 막 격월로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조례의 위원회 구성 아까 그 먼저 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걸 강제해내는 작업이 이 감시단의 힘으로 돼야 되고 노동자 주민의 목소리로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관리가 있어. 그 다음에 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공,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시민이 알기 쉽게 홈페이지 등의 공개 이런 게 굉장히 이런 조례 보셨어요?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했네? 우린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시민이 알기 쉽지가 않아. 근데 실제 몇 군데 이가 있는데 알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환경부에서 공개된 거 그대로 갖다가 얹혀놓은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120톤 이하 이거 무슨 얘기냐 여기 써있죠? 위에 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이에요. 연간 120톤 이하 쓰는 데는 사각지에 아무도 관리를 안 해. 이걸 줄여야 거예요. 이게 처음에 광주에서 만들어졌네요. 왜 만들어졌냐? 남영정부라고 하는 광주 회사가 있는데 정부 만드는데 수은이 누출이 된 거예요. 일하던 노동자들이 4명이나 5명이 중독이 됐어. 알고 봤더니 거기가 120톤 이하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던 데야. 그러니까 광주가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면서 저걸 넣은 거예요. 누가? 광주시장이 하겠다. 실태조사 연간 1회 이상 실태조사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까다하다가 서산시 만든 겁니다. 저 조례가 47개가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예전 처음에 만들어진 것보다 맨 마지막 화성 화학물질 감시단까지 들어간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점점 좋아진 거지. 네, 그렇죠? 이 서산시도 이제 120톤이 들어갔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120톤 들어간 데가 많지 않아요. 47개 중에 4, 5개밖에 안 돼, 지자체가. 여러분들 만들었다는 거예요. 활용해야지. 또 이런 거, 지역환경협의회 구성 조항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수도 적어. 저 같은 사람, 우리 이백윤 집행위원장 같은 사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조항별로도 이 지역환경협의회 보세요. 안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 뭐예요 도대체? 네?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럼.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하면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역협의회를 지금 운영해서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47개 조례 만드는 데 중에 있다 없다?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저 아까 배출량 저감 11월 7일 설명회 하는 자리에 전국 건설기사 7개 임원들이 모이는데요. 첫 번째 회의하는 거예요. 작년에 올 4월 달에 만들어지고 전체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임원회의인데 할 얘기는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지역마다 상황은 있고 거기서 뭔가 이런 문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올해도 지역별로 모범을 만들어내고 그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한 군데서 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하기 쉬워. 야 쟤네도 했대. 조례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이에요. 너무 급하게 가실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이백윤 집행위원장, 우리 서산협의회 교육센터 저희 건설기사와 함께 앞으로 쭉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감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화학사고 신고에 대한 위반을 상류 위반해서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8년 2월 달부터 법이 시행이 된다고 네. 했는데 그럼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몇 번을 위반하고 했는지 그 확인은 우리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과징금 5% 부과된 경우가 없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그 실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처벌된 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부한테 그거를 실태조사해서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가까이에 본다 그러면 지금 하나에서 지금 이게 어쨌거나 화학사고가 환경부에서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그러면 위반이에요. 그 분명히 위반 미래가 지금 된 거잖아요. 네. 예. 아직까지 3회가 걸린 데는 본 적이 없어요. 기사에 나온 것도 없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회사에서는 화학사고 아니라고 이제 하고 그럴 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취입거리가 또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 환경부가 삼성을 고소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3번 고발 당했는지 그 뭐 몇 번 당했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거네요. 예, 없다는 거. 그렇죠. 환경부밖에 없어요. 근데 환경부 애들이 오픈 안 해. 오픈 안 해줍니다. 근데 근데 요구는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에서 지금 뭐 앞으로 국회에서 나면 안 되겠지만 네.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이 그 사고에 대한 어떤 걸 신고 미리 신고를 해도 했어요. 했을 때 우리가 가서 이번 연도에 5월 17일 날에 사고에 그리고 또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사고에 몇 월 며칠 날 사고에 3번의 신고가 위반되지 않았냐고 대꾸를 했을 경우에 네. 그 환경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답변 나올 뻔해요. 직원이 맡겨서 확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 정부 수없이 다녀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답변은 한결같은 무슨 정말 진짜 그거 바꿔내야죠.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부 그 국정감사 이럴 때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지역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렇죠. 하는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자. 앞으로는 많이 나올 수 있게 나올 가서 근데 원래는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아니 되지. 근데 사실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감춰진 게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아 그런 걸로 따지면요. 네. 2012년 구미불산 9월 27일 날 터지고 나서 2013년도 화학 사고 통계가 나왔어요. 많이 87건. 근데 그 87건이 2012년부터 전 예년 평균의 7, 8배에 해당되는 화학 사고였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불산 사고, 구미불산 터지고 2012년 9월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배나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야. 그거를 화학사고 발생 건수라고 우리한테 정부가 내놓은 거예요. 말이 돼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201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막 터져 갑자기?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보고를 안 한 거지. 숨겨진 게 많아. 네. 그러면서 막 위험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보고하기 시작하고 법도 개정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우리는 더 요구를 해서 즉시가 몇 분이냐 그래서 15분까지 따는 거죠. 여기에서는 좀 국민들이 꽤 힘이 전달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런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화학사고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연결계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그 설비 비용.